through spending in the U.S. Or about $390 million US dollars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의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글로벌 정면 승부.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중동 이슬람권 전문가인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함께 이 IS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어제요 국내에 머물던 인도네시아인 3명이 이 알카에다 연계단체를 추종한 혐의로 체포돼서 이 강제 추방된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 알-누스라 전선이 IS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테러를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걸까요? 네. IS는 그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그 독재 정권을 추종하던 군경 세력들이 주축을 이루고 지금 이슬람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에서 지금 IS를 인정한 나라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이슬람 내부에서도 1% 미만의 지지율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추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전 세계 소외된 부정응 세력자 또 유럽에 있는 무슬림 2세들을 부추기기 위해서 가장 잔혹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프로파간다 수법으로 이 잔혹한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종전의 알카에다나 다른 테러 조직과도 완전히 다른 일상의 공간을 통해서 공포를 확산해가는 이 새로운 잔혹한 전술이 바로 민간인까지 해치는 네. 새로운 테러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일 뉴스에서 우리가 봅니다만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일으키는 테러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살폭탄이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이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내던질 정도의 무모함 또는 충성심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세요?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죠. 네. 그런데 중동을 들여다보면은 현재도 전쟁 상태고요. 네.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희생당한 민간인이 한 22만 명 정도 되고, 네. 시리아 내전에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한 25만 명 정도가 이미 났습니다. 네. 곱하기 5를 하면 직계가족만 수백만 명이 있거든요. 그 아랍 민족들은 부당하게 자기 가족이 살해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응징하는 이 인티캄이라고는 복수 문화가 있습니다. 네. 이 극도의 분노와 복수 세력들이 바로 이 IS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네. 이런 친구들이 가족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면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슬람 급진 세력들이 이 지하드라고 하는 코란의 구절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네. 이 성전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천국에 직행한다는 이 감언 이슬로 이게 정말 앞뒤를 가리지 않는 젊은이들을 부추기는 이런 광신적 측면도 존재합니다. 네. 자, 이 복수 문화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만. 자, 교수님, 이 모든 무슬림이 테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요. 테러를 일으키는 무장단체들이 대부분 또 무슬림인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미국의 이 샌 버나디노 총격을 벌인 부부 중에 부인 또한 이 이슬람교에 심취했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이 처음에는 종교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테러리스트로 변질되는 과정을 걷게 되는 걸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문제고요. 가장 급진 이슬람 세력의 원상이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네. 그 부부도 파키스탄 출신이지만 사우디에서 급진화됐는데요. 사우디 급진 이슬람의 이념은 세상을 이슬람의 세계와 적대 세력으로 나누어서 네. 적대 세력은 괴멸하든지 이슬람의 세계로 품어 안아야 된다는 이 양분법적인 이 선악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인륜과 모성애까지 뿌리치면서 어떤 알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런 정말 아이를 둔 어머니가 그러한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급진적 이념 이슬람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네. 이슬람 세계는 상당히 온건하기 때문에 네. 사우디의 이슬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을 해서 물을 일으킨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거든요. 네. 또 이제 미국의 기독교계 대학의 총장은 재학생들에게
이 총기 소지를 권고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또 반무슬림 정서 이것 또한 또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슬람 포비아라고 우리가 불리는데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전체 이슬람 세계의 90% 이상은 서구와 협력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네. 그중에 한 10%의 원리주의 세력, 알카에다가 한 3%, IS 추종자가 한 1% 정도 되니까 그런 반인륜적 범죄 조직들의 테러 행위를 통해서 이슬람 전체 세계를 일반화 보편화한다는 것은 이건 크다는 오류고요. 네. 그것은 또 다른 테러를 양산하는 어떤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런 테러 조직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네. 그것이 확산된다면 인류 사회는 훨씬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본거지인 중동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또 IS에 가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 김모군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IS에 가담하는 이유 뭘로 보세요? 뭐 IS의 특징이 그 시리아 알라카의 본부를 두고 전 세계 100개국의 세포 조직을 운영하는데요. 네. 그 사람의 타겟층은 사회적인 부정응자, 소외, 왕따 세력, 이슬람과 상관없이 그 세력을 끌어들여서 소위 말하는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국가 체제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아주 독특한 선동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슬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외 계층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이기 때문에 유럽 아이들이 한 3,500명 정도가 들어와 있고 네. 일본 아이들도 한 6명에서 8명, 우리 한국 아이들도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테러 조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테러라고 하는 네.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만큼은 테러 무풍지대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지난 9월에 IS가 올린 동영상에 보면요. 우리나라도 테러 대상인 십자군 동맹 62개국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우리가 수방과 보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동맹국에 들어가 있지만은 IS에게 우리는 우선순위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네. 우리가 이슬람 세계와 역사적인 트라우마나 갈등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IS 문제를 지나치게 이슈화한다든지 불필요한 이슬람 포비아가 확산된다면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IS에 대해서 자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차분한 대응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IS라는 좀 비정상적인 조직을 괴멸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자,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IS의 자금줄을 말려야 한다 이런 경제 제재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교수님 견해는 어떠세요? 뭐 세상을 우롱하는 이 반인륜적 범죄 집단을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네. 그 국제사회가 힘을 합해서 정말 이 암세포를 도려내는 일에 이번에야말로 앞장서야 됩니다. 네. 문제는 이 IS가 괴멸되더라도 또 다른 테러 조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순환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뭔가 하면 전쟁 피해자나 이 고아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원조나 심리 치유 프로그램으로 분노와 어떤 불편함을 누그러뜨리는 이걸 우리가 스마트 파워 전략이라 그러는데요. 네. 인도적 지원이 동시에 가동되지 않는다면 테러는 해결되기 어렵다. 네. IS는 뭐 조만간 소멸되거나 약화되리라고 봅니다. 그건 분명해 보이지만 네. IS 이유가 더 걱정이죠. 그렇다면 인류 알겠습니다. 사회가 이제는 외과적인 수술보다도 네. 어떤 인도적인 지원을 강화하자.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였습니다.